민알련의 미디어 딸곡기 95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꾸벅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박채린 활동가와 함께 미디어 탈곡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바로 매년 달라지는 제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알 수 있고요. 보통 12월 말에서 1월까지는 총정리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이런 기사가 나온다든지, 혹은 지역 언론사에서는 올해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들 이런 거를 알려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로 이제 2021년 올해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라든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슈도 2021년 1월 11일부터 바뀐 제도를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원가 연계형 요금제인데요. 이게 원가 연계형 요금제라는 단어보다는 우리에게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로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바뀌는 연료비 연동제를 가지고 좀 반쪽짜리 사실만 담긴 보도, 또 혹은 외신 보도를 왜곡해 가면서 낸 보도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로 보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연료비 연동제가 무엇인지 좀 짚고 들어가 보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 전기 연료비와 전기 요금이 연동된다는 뜻입니다. 네, 전기는 석유나 석탄,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이것들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반영을 요금제에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그 연료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평균을 내서 이제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에서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전기가 이제 생활 필수제라서 급격하게 오르면 안 되겠지만 연료비 따라서 요금이 조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꼭 필요한 일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던 제도는 아니니까 왜 이 연료비 연동제를 우리나라가 시행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 배경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그러니까 2018년 기준 OECD 주요 국들을 보면은 두 번째로 싸다고 해요. 터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싸고,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발전 등을 이유로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싸게 해줬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가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업의 경우에? 네.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값은 싸지만 미세먼지도 일으키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좀 값싼 석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의존도도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적절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석탄 에너지 같은 좀 환경에 안 좋은 그 원료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채린 활동가 얘기처럼요, 이게 연료비 연동제가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 사용에 영향도 미칠 것이고,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변화로 인한 기후 문제 같은 거잖아요. 좀 그런 거랑 연결이 되니까 언론이 좀 충분하게 이 연료비 연동제가 어쨌거나 이제 시행이 되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고 혹은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좀 미래 사회에서 선택해야 할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 연료비 연동제가 되면 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 요금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특히 보수 매체에서 에너지들 연료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오릅니다,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보도가 실제로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연료비가 오르면은 전기 요금도 오른다는 거니까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일부터 이제 전기지로가 발송됐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연료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올릴 경우에는 뭐 얼마 올랐다. 근데 또 반대로 그 유가가 연료비가 떨어졌다 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다. 되게 그러네요. 요금이 인하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수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의 2020년 12월 18일 일면에 실린 기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2월 18일은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일면에 제목은 1, 2인 가구 덮친 탈원전 부메랑이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개편안에 1, 2인,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에게 제공되던 할인 제도가 사라졌다. 근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그 할인 제도를 없앤 것이다. 뭐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오른 요금을 이제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약간 이런 보도였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중앙일보 사설도 꼽을 수 있는데 제목은 전기요금 개편, 탈원전 고지서 아닌가입니다. 내용은 60년간 쌓아올린 원전 기술 덕분에 저렴한 전기를 누려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기술 덕분에 저렴하게 전기를 썼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 기술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즉 탈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역시 제가 좀 민원련에서 일한 지 좀 됐다고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기사나 사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탈원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박채린 활동가의 이 두 기사 좀 설명을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말은 맞는 거잖아요. 앞에서 채린 활동가가 말했다시피 뭐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른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었는데 또 이제 문제 기사로 또 꼽으신 거여가지고 왜 가져오셨는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약간 절반의 사실만 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가 이제 언급한 1인 가구, 2인 가구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제도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소득층의 전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제 필수 사용량에 대해서만 좀 할인을 해주자 이런 취지의 제도예요. 근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였다. 네. 근데 정작 혜택을 받은 사람의 81%가 중상위 소득자였고 78%가 1, 2인 가구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저소득층하고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도 취지에 맞춰가지고 진행되지 못했었다라는 지점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김종갑 한전 사장도 자기도 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그렇군요. 있다. 그래서 즉 1, 2인 가구에 요금이 늘어난 거는 맞죠. 그게 반의 사실이다. 대로. 근데 그들이 원래 애초에 받아서는 안 될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거두어 들인 건데 그것을 뭐 탈원전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억측에 가깝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중앙일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중앙일보도 뭐 60년 쌓은 원전 기술 덕분에 우리가 저렴하게 전기를 썼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을 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싸도 너무 많이 싸고 심지어 원가보다 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품을 냈을 때 그 상품을 팔아서 원가는 얼마나 회수했냐 이 정도인데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2018년도에 94.1%였고 2019년도에 93.9%예요. 아, 또 줄었네요. 원가 회수율이. 그래서 100원을 주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94원에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늘 손해가 볼 수 없는 방식의 요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체계다.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좀 낮은 전기를 고수해온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즉 원전 기술 덕도 있겠지만 그것만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원전 강국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독일도 상당히 원전 강국인데 그래서 독일도 값싼 전기가 생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술을 버리고 이제 2년 뒤면은 탈원전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는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거는 환경에도 나쁘고 네. 그다음에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조금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서라도 이제 탈원전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 기술 덕분에 싸게 공급한 게 아니라 원전을 쓰면서 그에 따르는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독일 같은 나라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미래 위험 비용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박채린 활동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사든 뭐든 일단 팩트를 가지고 온 것은 맞는데 그게 좀 반쪽짜리 이야기여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의 기사나 중앙일보 사설을 읽은 독자들에게 결국 남게 되는 거는 연료비 연동제가 우리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 요것만 이제 뇌리에 남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왜 석탄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지 무엇이 문제이길래 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던져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제가 이거 좀 듣고 안쓰러웠는데 박재린 활동가 외신 보도를 해석까지 해가면서 이제 좀 이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들었어요.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외신 보도를 왜곡해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LNG 가격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였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매체가 어느 외신을 어떻게 왜곡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가 1월 12일자 기사로요. 네. LNG 가격 한 달 새 3배 급등, 도시가스 전기요금 오르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LNG 가격이 한 달여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며 탈석탄 정책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LNG 수요가 급증한 것도 가격 폭등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탈석탄을 LNG 폭등과 연결지어서 보도를 네.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가스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스공사 관계자도 1월 8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면서 비싼 현물 가격을 주고서라도 재고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딱 들었을 때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니까 LNG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근데 LNG 가격 폭등해도 지금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도 사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비즈도 1월 11일자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왜곡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 외신 보도라는 말씀이네요. 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핵심은 되게 간단하게 한국경제와 조선비즈가 인용한 인용문과 파이낸셜 타임즈가 적었던 내용이 다르다는 건데요. 네네, 왜곡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원문을 이제 해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재고가 충분하다. 하지만 석탄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감안할 때 LNG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국가스공사는 말했다. 한파 때문에 공급 부족에 직면한다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비싸져도 현물 시장에서 더 구매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원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준 거를 들어봤을 때는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빠진 것 같은 게 우선 한파. 또 중요한 문구인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해줬던 한국경제나 조선비즈에서는 딱히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LNG 가격이 오른 이유로 한파랑 이제
뭐 탈석탄 같은 에너지 전환 기조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원문을 다 읽어보면은 명확하게 이번 LNG 가격의 폭등은 한파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LNG는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 가지고 그 한파 같은 추위 같은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파면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LNG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은 일본도 LNG 수요가 폭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이 특별하게 더 폭등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창문 열기 캠페인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파인데도 창문 열기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전기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폭등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LNG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등락폭도 좀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20년 정도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쓸 거에 한 70에서 80%를 미리 계약을 해두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같은 가격, 가격이 떨어져도 같은 가격으로 사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0, 30%는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원문을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는 지금도 재고가 충분하다라고 네. 가스공사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장기 계약으로 많은 재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근데 LNG가 정부의 그런 정책을 감안할 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가능성이 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네. 근데 뭐 이렇게 한국경제랑 조선비즈가 좀 내용을 좀 왜곡한 것 같아요. 또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파 때문에 공급 부족에 만약에 직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좀 비싸져도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우리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 이미 확보해두고 있지만 근데 한국경제랑 조선비즈는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빼고 그다음에 탈석탄 그 얘기 정부의 그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현물 시장에서 사오려고 한다. 요 얘기만 적은 거죠. 한파 내용. 되게 내용이 많이 왜곡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한국경제랑 조선비즈 안에서도 뭐 팩트인 부분은 분명 있을 거예요. 기사 자체에서는. 네. LNG 가격이 오르면 연료비 연동제니까 가격이 같이 오를 수 있는 것. 이거 자체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그거는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 올릴 수밖에 없는 이면에 관한 정보도 독자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LNG는 사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탈원전, 탈석탄 하다 보니까 LNG는 석탄이나 원전의 그 석탄에 비해서는 조금 유해물질을 덜 내보내거든요. 내보내기는 하는데 좀 덜 하니까 이제 완전히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전 중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아마 수요가 되게 높아져서 전기료를 그러니까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탈원전, 탈석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요금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언론이라면은 이제 시민들에게 필수 생활재인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좀 우려도 하고 이게 맞는 방향인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요금이 오르는 것을 좀 그 위험성을 되게 위험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도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두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 요금 대비 킬로와트당 3원, 최대 5원까지로만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3개월간 이제 연료비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3개월간 요금을 보니까 좀 많이 올랐더라. 네. 그래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제한을 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말씀하셨을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월 55,000원, 월 350kW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6개월에 최대 1,750원 정도를 내는 수준이라고 해요. 저는 낼 수 있어요. 전 그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 세대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고 할 문제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이죠. 의문이 들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은 지금 저희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외신 보도를 박채린 활동가가
해석을 해서 전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우리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 너는 해석 똑바로 한 거 맞니?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채린 활동가가 직접 한국가스공사에 연락을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잘못 인용을 하고 한국경제랑 조선비즈가 그걸 바로잡아서 보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 커뮤니케이션실이라는 곳에 연락을 해서 어느 매체가 보도한 게 더 정확하냐라고 하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게 우리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맥락이 더 부합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의 뭐 박채린 활동가가 기자예요. 조선비즈랑 한국경제도 동일한 물음이 있었더라면 뭐 어쨌거나 뭐 한국가스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얘기가 맞니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었던 건데 뭐 그러한 절차는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는 좀 중요한 내용을 빼지 않았나라고 그런 지점을 지적해볼 수 있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조선비즈랑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제외를 한 거네요. 그 한국공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재고가 충분하지만 재고가 혹시라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LNG 에너지를 더 사들일 생각이 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지금 한파 때문에 LNG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외를 하고 탈석탄 정책으로 가고 있는 정책 기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기사를 좀 왜곡해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외신 같은 거 인용할 때는 우리가 조사, 부사 이런 거 하나 혹은 또 우리는 잘 몰랐던 관용어구 하나만으로도 좀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또 외신 보도를 이제 인용해서 기사를 쓸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박채린 활동가 말대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의심을 저희는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채린 활동가가 이제 앞에서 살짝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한국경제랑 조선비즈 기사에 대해서 이 약간 외신에 대한 왜곡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또 하나 더 짚고 싶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LNG 가격 오르면 전기요금 오른다. 이렇게만 보도를 해도 되느냐?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이렇게만 보도를 해도 되느냐? 좀 이렇게 반문을 했던데요. 네, 앞에서 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간략하게 좀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싸게 구매했던 게 아니라 사실 제값도 안 내고 구매를 했다. 그래서 뭐 석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고 그리고 정부는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서 뭐 인상폭을 해둔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싸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야 적정 가격을 지불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박채린 활동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연료비 연동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연료비가 오를 때 내가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게 된다. 이 부분에 물론 뭐 문제가 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해 나가야 하는지 정책이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는지도 좀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론 사실은 맞습니다만 연료 에너지 비 오른다고 연료비 오른다고 전기요금 오른다.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사보다는 좀 그 이면을 보는 기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실은 월요일에도 3개의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그중에 하나가 월성원전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원전 문제라든지 뭐 에너지 전환 문제에 관련해서는 보도들이 또 계속해서 많이 나올 테니까 저희가 가능하다면 제가 또 월성원전은 박채린 활동가한테 보고서 써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또 한번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금요일에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 알아줘 뉴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민언련의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3종 시상식도 해야 되고 저희 그때는 바쁜데 그거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조만간 확인 가능하시니까 그때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다시 할게요. 네.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원가보다